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만 보고 간다. 외인 반도체주 집중 매수.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 커진 정시,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 있다. 그래도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 가장 기술력도 있고 규모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 그러면 어디냐? 그럼 뭐 반도체를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요즘에 뭐 보고 간다 이런 또 매수 또 분위기도 우리가 또 상황도 읽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점차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잠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일단 이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자, 외국인 순매수 이달 들어서니까 11월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들 제일 많죠.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도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른편으로 넘어오면은 뭐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쭉 굵직굵직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외국인들 매수에 올라가 있다. 그 이야기는 좀 바닥을 찍고 이제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반등,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건데, 몇 가지 우리가 그런 좀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데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또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D램만 하더라도 지난달에 1.5달러로 개당 이 전월보다는 15.4%가 올라갔다. 일단 뭐 판매량은 좀 아직까지 되살아나지 않아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뭐 이제 공매도 세력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좀 빠지고 나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업계 1위인 TSMC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건 전체 업황에 대한 신호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곧 연말이 오고 또 이제 연초가 됩니다. 오늘 뭐 광군제가 아주 뭐 흥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전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있죠. 미국은 또 땡스기빙이 있죠. 또 연초 되면은 또 입학하죠. 뭘 사겠습니까? PC 노트북 사요. 그러면 좀 교체 주기가 온다. 새롭게 이 부품이나 이 노트북이나 PC의 기술이 또 메모리가 또 그래픽 이 GPU가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은 좀 바뀌고 있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노트북도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느려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가격 역시도 첫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체로 지금까지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저도 계속 분석을 합니다. 뭐 필라델피아 지수만 가지고도 반도체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좀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먼저 보시죠. 보시면은 자, 좋았던 2022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뭐 아주 좋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자 2024년 밑에 그래프 왼쪽이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이제 SK하이닉스인데 1분기 찍고 2분기를 봐주세요. 아주는 아니더라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그래도 1, 2분기 지점에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3분기에도 여전히 누적 적자는 있지만 좀 개선되고 있다. 자, SK하이닉스도 보시면 1분기, 2분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건 꼭 우리나라의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또 삼성전자가 연말까지는
D램 감산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가격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누적된 적자가 많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역대 최대 많이 연간 투자를 할 때가 한 18조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50% 가량 늘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발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설비 투자를 하겠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1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주로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분야가 생겼어요. 말 그대로 광대역폭,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SSM이나 저장, 새로운 우리가 패러다임이 열리는 쪽으로 저장 장치도 이제 큰 규모로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런 HBM 쪽으로 우리 업계가 먼저 주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생성형 AI 이쪽으로 상당히 좀 이제 이 패러다임 자체, 국면 자체가 전환되고 있는데, AI를 지원하는 이제 PC, 노트북,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될 것이, 굳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온 디바이스입니다. 이 AI용 고성능 칩이 이제는 장착이 되는 거. 그러면 이거 바뀐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우리가 찾고 하자는 대용량의 검색을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연결을 안 하고도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작업이 가능한, 생성형 AI의 작업이 가능한 그런 온 디바이스 이 반도체 칩이 이제는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누릴 수 있는 수혜가 분명히 있다. 또 SK 하이닉스의 반가운 소식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HBM3를 단독 수주. 그러니까 HBM4까지 넘어가면 그건 2026년이거든요. 당분간 SK 하이닉스도 좀 탄탄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보더라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1991년이니까 거의 30년 전인가요? 네, 30년 전에 저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1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려 일장기가 6개예요. 순위 안에, 10위 안에. 근데 지금 보시면 그 6개의 일장기를 누가 다 대체하고, 미국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2개밖에 없고, 우리 물론 1위인 TSMC가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 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미중 충돌 사이에서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는 아주 끈끈한, 지금 뭐 오티스 국방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블링컨 장관도 용산 한남동 관제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끈끈한 관계가 우리에겐 좀 더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반도체 쪽으로 많은 부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HBM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HBM이 AI 칩에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기업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이수그룹이 화학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말 그대로 인쇄회로 기판, 반도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화면을 먼저 보시죠. 우리가 이제 조금 낮은 단계가 PCB라고 해서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아니, 그건 뭐 웬만한 뭐 회사들 만들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매출 쪽을 보십시오. 계속 좀 약간 침체됐다가 2022년에 6,429억 원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주목을 해보시면 2019년에 비하면은 지금 2022년은 완전 상전벽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좀 지지부진했던 때가 있지만
새롭게 열리는 생성형 반도체나 좀 더 기술력, 고기술력으로 탄력을 받는 쪽에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이제 그룹 차원의 지원일 수도 있고 페타시스가 계속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MLB입니다. 이런 인수의 회로 기판을 여러 개 쌓을 수 있는 그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MLB를 다층회로 기판이겠죠. 이걸 엔비디아, 요즘 뭐 잘 나간다 그러면 엔비디아잖아. 구글, MS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뭐 국내 기업하고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하고도 또 전자 제품 회사하고도 거래가 있겠죠. 이런 것 자체가 계속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실적 주의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이 SNS텍입니다. 자, SNS텍은 왜 제가 SNS텍 강조해? S가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S. SK 하이닉스? 삼성입니다. 샘성. 틀렸네요. 샘성. 그러니까 SNS텍이 삼성전자가 지분도 투자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는 1차 벤더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NS텍 두 번째 S가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 봐달라는 것이 가만히 보시면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2019년에 올라갔다가 코로나 국면에 반도체 시장이 좀 주춤할 때 그랬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NS텍이다.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단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입니다. 근데 최종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그 직전 단계가 블랭크 마스크인데 그것에 대한 경쟁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극자위에선 이 펠리클 자체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과의 관계 또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는 데 이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기업에 샘성과 관계가 있다. SNS텍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대감에 HBM과 AI 반도체 관련주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SNS텍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